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지만 제대로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동평균선 활용법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선으로 나타낸 간단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10일 동안의 10개의 캔들의 평균 종가를 계산해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가격 움직임의 잡음을 줄여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동평균선은 다양한 기간, 즉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구별하는 데 모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장기 추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단기 추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0일, 50일, 100일, 200일은 가장 인기 있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추세를 식별할 수 있고 가격 변동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구체적인 이동평균선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동평균선은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추세를 식별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추세의 반전을 식별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 영역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추세를 식별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 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이동평균선은 추세 지표이므로 가격의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지속적으로 그 위에서 유지되면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트에서는 롱 매수 포지션 기회만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지속적으로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가격은 하락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트에서는 숏 매도 포지션 기회만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위나 아래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항상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위아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지션을 정리하고 명확한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 트레이딩을 위해 다른 기간 2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추세를 식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간이 다른 2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장기 추세 및 단기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예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2개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한 개는 20 이동평균선이고 한 개는 200 이동평균선입니다. 20 이동평균선은 시간의 단기 추세를 나타내고 200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먼저 200 이동평균선을 무시하고 20 이동평균선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롱 매수 포지션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낮으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숏 매도 포지션만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간들 동안은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시 200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면 전체 기간 동안 가격이 200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전체 기간 동안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 추세인 200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계속 200 이평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 기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숏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장기간 동안 20 이동평균선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단기적인 횡보 추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횡보 추세를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횡보 움직임으로 인해 트레이딩을 피하거나 횡보 구간 하단 지지선에서 롱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 상단 저항선에서는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장기 및 단기
단기 추세를 잘 따르는 매매를 할 수 있어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추세의 강도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동평균선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각도가 위쪽으로 가파르고 각도가 대략 45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약한 상승 추세에서는 45도 이하입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각도가 아래쪽으로 가파르고 대략 45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약한 하락 추세에서도 45도 이하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각도가 가파를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에 진입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추세의 각도가 약한 경우는 포지션을 진입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추세 반전을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추세 반전을 식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격의 크로스오버, 즉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교차입니다. 가격이 위에서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교차하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추세 반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가격이 아래에서 이동평균선을 위로 교차하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가격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교차가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중 많은 것이 가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추세 반전 신호를 피하기 위해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교차 대신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오버, 즉 교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교차를 사용한 매매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설명을 위해 두 가지 다른 기간 설정을 가진 두 개의 이동평균선, 50 단기 이동평균선과 200 장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며 동일한 원리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약세 반전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할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강세 반전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전 신호에서 무조건 매매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지지 및 저항 구간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지지 및 저항 구간은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가격 사이의 지지 및 저항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동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다시 접근하면 지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 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다시 접근하면 저항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반등 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하세요.